네, 안녕하세요. 17강 도면의 분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도면의 분류를 볼 때는 우선은 좀 큰 틀을 좀 볼게요. 우선은 고립형 지적도 그리고 연속형 지적도를 좀 구분하시고요. 고립형 지적도는 분산 등록 제도랑 관련이 있구나. 연속형 지적도는 일괄 등록 제도랑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느낌을 한번 볼게요. 분산은 약간 뭐 한 번에 등록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따로따로 필요할 때마다 좀 등록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일갈은 좀 한 번에 등록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은 17강을 좀 공부하실 때 이거는 뭐 별로 암기하시는데 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좀 몇 번 읽다 보면 되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고립형 지적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립형 지적도는 필요한 경우 산발적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경우 등록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떠한 지역에 있을 때 필요한 경우 띄엄띄엄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렇게 띄엄띄엄 등록을 하다 보니까 뭐 도각이라는 게 없거든요. 도각은 왜 있냐면 한 번에 다 토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크니까 한 번에 도면을 뭐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각별로 나눈 거거든요. 일부러.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뜸은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뭐 도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각을 구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각이 없으면 뭐가 불가능하죠? 접합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도면이 필요할 때마다 등록이 되니까 뜸은 등록되니까 사업계획 수립에 사용이 곤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대요, 이거를. 그러면 이 분산 등록 제도는 고립형 지적도랑 관련 있는 분산 등록 제도는 뭐냐면 그냥 똑같아요. 고립형 지적도나 분산 등록 제도나 필요한 경우마다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 넓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어요. 이 면적이 넓은 국가는 뭐를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호주를 예로 들게요. 호주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큰데 바닷가 쪽만 좀 사람이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기가 사막이란 말이에요. 뭐 사막을 뭐 도면에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도시 지역만 도면을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 등록 제도를 쓰이는데 좀 유리하거든요. 넓은 지역이. 그리고 또 체크해 두실 게 뭐냐면 지형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도는 아니라는 거. 한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분산 등록 제도 하에서는 지역도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지역도 아니죠. 지형도라는 거 요거를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도면에 등록하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예상이 소요되지 않죠.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뭐 도면을 등록하니까 공부 등록에 관한 예측이 불가능하죠. 한 번에 등록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필지별 등록 단가가 되게 비싸요. 왜? 보통 뭐 규모의 경제라는 거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뭐 일괄 등록 제도에서는 어떤 지역을 도면에 일시적으로 다 등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점도 매설하고 그 기준점을 기초로 많은 토지를 등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립형 지적도나 분산 등록 제도 하에서는 띄엄띄엄 등록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를 등록하는데 뭐 기준점도 놓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규모의 경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속형 지적도를 보면 연속형 지적도는 토지를 획일적으로 한 번에 조사해가지고 다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등록하니까 도면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각을 짜가지고 도면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도각을 둔다. 그리고 도각이 있으면 접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도각이 있으면 당연히 일람도랑 집원 색임표가 필요하죠. 왜? 일람도는 도각에 대한 도면 번호니까요. 도호니까요.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다 필지를 많이 등록하니까 정말 많은 집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원이 내가 찾고자 하는 집원이 어느 도어에 있는지 필요한 집원 색임표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토지가 일시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에 되게 유리하죠.
위에 고립형 지적도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에 곤란하잖아요.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뭐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괄 등록 제도를 보면 말 그대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쓰이냐면 한국 대만에서 쓰이고요. 이 대만 한국의 특징이 뭐죠?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고. 근데 고립형 지적도나 분산 등록 제도는 면적이 넓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것도 좀 중요해요. 지적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 한 번에 모든 토지를 등록하니까 안전한 소유권 보호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토지를 등록해서 다 모든 도면에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국토의 체계적 이용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필지별 등록 단가가 저렴하죠. 규모의 경제 생각하자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한 번에 모든 토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고립형 지적도랑 연속형 지적도 그리고 뭐 분산 등록제도, 일괄 등록제도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시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고립형 지적도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산발적으로 등록하는 분산 등록 제도를 채택하는 지역에서 적용한다. 2번 지형 지물에 따라 지적 도면을 작성하므로 도각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3번 현재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4번 지적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지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립형 지적도의 올바른 질문 3개를 내고 나머지는 뭐 연속형 지적도에서 하나를 집어넣든가 아니면 연속형 지적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3개를 연속형 지적도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하나를 고립형 지적도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답을 오답 표시를 만드는 그런 유형으로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17강 도면의 분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좀 복습을 하냐면 고립형 지적도는 필요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등록하는구나. 그리고 도각 필요 없다. 그리고 접합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에 곤란하구나.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네. 지금 이거는 제가 현관펜 좀 쳐드린 부분 위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형 지적도는 분산 등록 제도랑 관련이 있지. 분산 등록 제도는 필요한 경우마다 토지를 등록하는구나. 면적이 넓은 국가 호주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형도를 기본으로 사용하지 지역도 아니지. 그리고 한 번에 많은 토지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 근데 토지 이용 계획에 불합리해.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예측이 좀 어렵겠구나. 필요할 때마다 등록되구나. 이러면서 복습을 좀 끝내거든요. 그리고 연속형 지적도를 복습하실 때는 제가 현관펜 쳐드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획일적으로 등록하는구나. 도각이 있으니까 접합이 가능하네. 도각이 있으면 지번 색인표랑 일람도가 필요로 하겠구나. 그리고 도면을 다 정비했으니까 사업계획 수립에 유리하구나. 연속형 지적도는 일괄 등록제도랑 관련이 있지. 일괄은 한 번에 모든 토지 등록하는 거구나. 한국 대만에서 사용되고 이러한 특징은 국토 면적이 좁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지적도를 기본도로 사용하지. 그리고 장점은 토지 이용에 되게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소유권 보호가 가능하구나. 근데 단점은 한 번에 많이 등록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17강 도면의 분류는 뭐 암기하실 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나올 건 좀 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립형 지적도에 관한 문제를 낼 때는 1, 2, 3번을 고립형 지적도에 관한 내용을 내고 4번을 뭐 연속형 지적도에 내거나 연속형 지적도에 관한 문제를 낼 때는 4개의 지문 중에 3개를 여기서 내고 하나를 여기서 끼워 넣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내거든요. 아니면 좀 간단하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형 지물에 따라 지적 도면을 작성하므로 도각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도면은 무엇이냐? 그러면 1번 고립형 지적도.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종합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런 간단한 문제는 바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7강은 여기까지 하고 18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좀 더 힘내주시고요.